즐겁게 오늘부터 이제 풀어할 건데, 저번 시간에 아마 원방을 했을 거예요. 원방을 유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뭐였죠?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을 다 뭐라고 놓은 거죠? x, y라고 놓은 다음에, 그게 이제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했었죠. 원방은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은 원의 중심,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요게 이제 핵심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초반에는. 거의 다 표준형 놀이 하다가 일반형 놀이 할 때는 3점 줄 때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것도 오늘 배워봅시다, 일단은. 거의 다 표준형으로 노는데.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좌표축에.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그림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그림이 사실은 먼저예요. 그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식이 따라오는 건데 대부분 애들이 이제 거꾸로 하든지 수식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축에 접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에 접한다고요? 첫 번째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떤 과연 미지수가 사라질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X축이겠죠. 여러분 알겠지만 그럼 여기에 접할 수 있는 그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접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접하는 거죠? 위에서 접하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접하든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때 여기 중심좌표를 우리가 지금 A, B라고 놓고 있는데 계속 요게 반지름이세요. 요게 반지름. 여기도 여기 중심좌표가 여기 A, B인데 요게 반지름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 있던지 아래에 있던지 그러면 미지수 하나가 날아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 좌표 수직으로 만나죠. 여기 좌표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X좌표가 안 바뀌어. 근데 X축에 있으니까 Y좌표는 다 뭐가 되죠?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R은 뭐가 되냐면 B 빼기 0이 돼서 이때 R은 B랑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또 A, 0이 될 텐데 자, 위에서 아래로 빼는 거야. 이때는 B가 음수기 때문에 R이 뭐가 되냐면 0 빼기 B가 돼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한 번에 나타나기 위해서 위에 있을 때나 아래일 때나 B의 부호가 음수면 플러스 바꿔야 되겠고 양수면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죠?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R이 뭐가 되냐면 절대값 B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반지름이 길이가 절대값 B가 돼요. 요것도 포함하고 요것도 한 번에 포함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표준형을 썼을 때 이렇게 썼는데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안 바꿔 얘가 부호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양변을 제곱해요.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을 탈출하게 되니까 r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b 제곱 r 제곱 대신에 여기다 뭐 쓸 수 있는 거야? r 제곱 대신에 뭐 쓸 수 있는 거야? b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미지수가 날라가요. 자, 여기 분명했지만 x축에 접하게 되면 r 제곱 대신에 r이 뭐가 되냐? 이 꼭지점의 중심좌표의 y좌표의 절대값이니까 요 r이 날라가요. 그 미지수 하나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는 거죠. x축에 접하게 되면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또 점이 몇 개만 주어지면 원방을 구할 수 있겠죠? 로이야? 점 몇 개 주어지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2개, 미지수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조건에 있음에 따라서 계속 미지수 객수가 어떻게 되죠? 줄죠. 미지수 객수 줄는 거야. 뭐 중심이 어느 직선 위에 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이번에는 중심이 아니라 원방이 X축에 접하고 있다. 이런 조건들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게 하나씩 줄어요. 미지수가. 그러면 이제 X축에 접한다고 그랬으면 누가 또 되게 서운해하겠죠? X축만 나오면 누가 서운해하겠죠? 그죠? 서우야? 누가 서운해하죠? Y축이 되게 서운하겠죠? 그럼 이제 Y축에 접하는 게 또 나오는 거죠. 또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반지름과 원의 중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y축이 되겠죠. y축이 있으면 접할 때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도 접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접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왼쪽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여기가 이제 중심 좌표가 A, B가 되겠고 여기 이제 반지름인데 그럼 여기 좌표는 뭐냐? 좌우로만 움직였으니까 y 좌표는 바뀐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y축 위에 있으니까 x 좌표는 0이 되겠죠. 여기 좌표가 뭐 되냐면 0,b가 됩니다. 0,b가 돼요. 자, 이 좌표 그냥 가는 게 되게 여유로워야 돼. 아직도 헷갈린다.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좌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못 찍고 있으면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거야. 여기도 0,b가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요때 R은 X좌표,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면 되니까 이때 R은 A예요.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 빼면 되니까 요때 A가 음수거든요. 이때 R은 요게 R인데 0 빼기 A니까 이때 R은 마이너스 A. 0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R은 뭐가 되냐? Y축에 접하면 R은 절대값 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외울 때는 우리가 봐봐. X축에 접하면 어떤 좌표의 절대값이냐? X축에 접하면 Y좌표. 중심의 Y좌표야. 반대로 갑니다. 크로스가 돼요.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야. 그게 절대값이 반지름이 됐고 여기 Y축에 접하게 되면 중심의 X좌표야. 반대가 돼요. X좌표가 절대값이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쪼이겠죠. 이렇게 X-A 제곱 Y-B 제곱 그 다음에 R제곱이 있었다면 여기서 제곱을 때리게 되면 I제곱은 A제곱이 되니까 이 I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A제곱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미지수가 하나가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X축, Y축에 접한다면 날라가는구나. 뭐 선생님 잘 외운 적은 없지만 선생님은 맨날 그림 그려가지고 봤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뭐 굳이 안 해도 그림 그려보면 금방 나와요. 이 정도 그림도 못 그리면 도형의 방정식은 망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기본적인 그림도 못 그리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 천재예요. 그런 데는 천재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림이 다 기본적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X축하고 Y축 접하는 게 됐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둘 다 동시에 접한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겠고요. 특히 거기 참고에 보면 55페이지 그 3번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미지수 두 개가 날아가는데 보세요. 일단 첫 번째 3번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이렇게 케이스가 되면 문제 유형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몇 개로 나눠진다고요? 두 가지로. 그리고 항상 그림을 그려봐요. 시작에 다 그림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으로 시작하지 않는 친구들 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진 다음에 그걸 수식으로 유도하는 거니까 항상 기본이야 그게 여러분들. 근데 뭐 그림도 안 그리고 막 풀고 있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림이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쪽에서 접할 때 1, 4분면에서. 두 번째,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 3, 4분면, 4, 4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면 동시에 접하면 이렇게 돼요. 2, 4분면 동시에 접하면 이렇게 돼요. 3, 4분면 동시에 접하면 뭐 이렇게 된다고 치고 4, 4분면은 더 크게 그려줄까요? 그냥 막 그릴게요. 내 맘대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때 이번에 이제 중심 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때는 요렇게 요게 다 R이기 때문에 여기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요때 중심 좌표는 R, R이 나옵니다. 1, 4분면에 있을 때. 지금 2, 4분면에 있을 때는 중심 좌표가 뭐가 나오겠죠? 왼쪽으로 갔죠. R만큼.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R, R이 됩니다. 자, R은 음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반지름에 음수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알죠? 반지름은 음수가 없어요. 되게 무서워지니까. 자, 3, 4분면에 있으면 뭐가 되냐?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봐봐, 왼쪽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다 음수 쪽이죠, 방향이. 4, 4분면에 있으면 중심 좌표가 뭐가 된다? 그림 그리면서 놓으세요, 이렇게. R, 마이너스 R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직방을, 여기서 이제 원방을 만들어 볼게요, 표준형으로. 중심 좌표가 나왔잖아. 1, 4분면에 있으면 이런 원방이 나와요. 뭐 외울 필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와요. r의 제곱.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밖에 안 남는다? 하나밖에 안 남아요. 두 개가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점을 몇 개만 주면 끝나냐면 한 개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점을 몇 개 주면 끝난다고요? 한 개. 그래서 지나가는 점을 한 개밖에 안 줄 건데 잘 봐. 지나가는 점이 핵심이야. 첫 번째 문제의 유형에서는. 지나가는 점이 1, 4분면이야. 그럼 얘 쓰면 돼요. 지나가는 점이 2, 4분면이야. 그럼 얘 쓰면 돼요. 지나가는 점이 몇 4분면인지를 보면 된다는 거야, 결론은.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지만 x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r이니까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때는 x 플러스 뭐 이거 다 써주긴 하지만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 당연히 중심좌표 나오면 당연히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이게 마이너스 r이면 마이너스 r 중심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뭐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뭐 쓰긴 하겠지만 뭐 외울 가치는 1도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죠 다. r, 마이너스 r이 반지름 말. 그래서 몇 4분면이라가 되게 중요하겠고 1, 4분면 지나가는 점을 주면 얘에다가 대입하면 되겠고 2, 4분면 지나가는 점을 주면 얘에 대입하면 되겠고 3, 4분면에 지나가는 점 주면 얘에 대입하면 되겠고 4, 4분면에 대입하면 얘를 대입하게 돼요. 그러면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남냐면 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점을 뭐 2,3이라고 이렇게 줬다고 쳐. 예를 들어서 2,3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게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남냐면 2차 방정식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면 r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r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점을 이렇게 주잖아? 그럼 원방이 2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림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림으로도 이해가 돼야 돼. 왜 2개가 나오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 4분면에 접하는데 그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2,3 이렇게 준 거야. 2,3을 줬다면 이렇게 접해서 갈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되게 지나가면 이렇게 크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안쪽으로 지나가면 접할 수도 있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2개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심좌표 구하면 끝나는 거야. 왜냐? 여기 대입하면 끝이요. r 구하면 다 끝나는 거야. 어차피. r 구하면 다 끝나요.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2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문제야. 동시에 접하는데 지나가는 한 점을 딱 줘요. 그 다음에 원방 2개 구해라.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이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중심좌표 가지고 노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유형이야. 뭐 가지고 논다고요? 중심좌표. 그럼 원의 중심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잘 보세요. r, r이랑 마이너스 r, r이기 때문에 1, 4분면 3, 4분일 때는 y는 x 위에 무조건 중심좌표가 있어요. 이게 참고에 보면 있어요. 참고에. 되게 중요해. 이제 별표 쳐놔야 되죠?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중심좌표는 y는 x 위에 있던지 아니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자, 요거 이용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요. 두 번째, x축과 여기 참고에 보면 있어요. 여기 참고 다 써있어요. 55페이지에 보면 밑에 x축 동시에 접할 때 여기 참고라고 써져 있죠. 개념에 보면은 맨 밑에 참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직선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위에 중심좌표가 있다라고 참고에 보면 있죠. 개념 밑에 제일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참고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고에 보면 다 있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요.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문제가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이걸 더 많이 써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거 개념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원방은 결론은 뭐 찾는 싸움이라고 했죠 내가? 직방은 이제 아직 까끌할 때 안 됐나요? 직방은 한 점과 기울기 찾는 싸움이든지 아니면 두 점 찾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원방은 누구 찾는 싸움이라고요? 원의 중심하고 누구 찾는 싸움이었죠? 반지름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의 방정식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돼요. 일찍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수아는? 응? 응? 밥을 또 얼마나 열심히 먹길래? 그죠? 그래서 우리 은희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듯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뭐 느낌
느낌상 우리 이제 일찍 불러가지고 뭐 영상을 듣게 하든지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개념 체크를 보시면 문제가 있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래서 구해보세요. 개념 체크 문제들. 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개념 체크 1-1번.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니? 서우야? 반지름 몇이죠? 그림만 딱 봐도 보이죠? 반지름 몇이죠? 개념 체크 1-1번의 반지름 몇이죠? 요거. 중심좌표는 지금 4,3이라고 준 거잖아. 반지름 뭐예요? 3 빼기 0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Y좌표잖아. 그래서 반지름은 3이 되겠죠? 얘도 내리면 되니까 3, 밑으로 내리면 4,0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준 거잖아. 4,3 줬고, 여기서 4,3 줬고, 4,3 줬고, 내렸어요. 이게 반지름이죠? 이게 반지름인데, 여기 내리면, 쭉 내려오면 얘가 4,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Y좌표 빼니까 아래는 3 나오죠. 그냥 딱 봐도. 그거 보더라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을 미친 듯이 하시고요. 항상 얘기했지만. 모르겠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오려면. 공통수학 2부터 어려워져요. 그냥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냥 그렇게 하면 대부분 쓰여 나갑니다. 복습이 철저히 해야 돼요. 공통수학 1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수아야. 네? 느낌이 옵니까? 반지름 보여요? 2가 되겠죠? x좌표 2 빼기 0이니까 반지름은 2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i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다. 했으면 되겠죠?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5고. 자, 로이야. 3번은 너무 쉽죠? 지나도 강아지도 클 것 같죠?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3,3이고, 반지름 뭐죠? 3이겠죠? 그죠? 반지름 물어봤는데 음수 부르는 친구는 없길 바래요, 제발. 반지름이 음수면 되게 무서워진다고 했어요, 제가. 거의 호러 영화예요, 이 정도면. 거의.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축에 접하냐, Y축에 접하냐, 다 그림 그려보시고, 반지름이 뭐랑 연관되는지 하나씩 다 찾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지수가 다 몇 개씩 줄고 있다? 하나씩 줄고 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미지수가 무려 몇 개가 날아간다? 무려 2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다시 한번 원방은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 찾는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뭐 다른 거 뭐 안 찾아도 돼요. 원방 찾으라 그랬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 넌 누구요? 이거 찾으시면 끝나요. 그게 미지수 3개예요. 이거 조건 나올 때마다 그 미지수가 하나씩 날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면 어떤 미지수가 날아가는지를 그림을 한 땀 한 땀 그려가면서 이해하시고, 외우는 거는 사실 시험 보기 전에 외워도 늦지 않아요. 문제 풀다가 외워도 늦지 않아요. 이해하고 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다 반대로 가는 애들이 많아서 항상. 뭐 2번도 푸시면 되겠죠? 55-2번. 처음에 뭐 그림 그려보세요. 그럼 이제 필수 3번부터 풀어볼게요. 우리 이제 3명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12시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반절 조금 넘게 나왔는데, 그죠? 아직 3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명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죠? 항상 우리 특강 길지 않아요. 총 8회, 대개학은 8회도 못 채웁니다. 자, x 빼기 5의 제곱,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진도 나가기 겁나 빠듯해요. 왜냐면 여름방학 겁나 짧아요. 그래서 특강이 없으면 진도를 다 못 뺀다는 슬픈 상황인 거 아시고. 자, 이것과 중심이 같대. 중심좌표에서 갖고 오면 되죠. 뭐가 되죠? 중심좌표는 5,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반지름이 몇이래요?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하면 이 Y좌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r은 뭐가 된다? 3이다. 반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원의 방정식을 못 구했다. 사람이 아니에요. 다 모든 걸 다 줬어요. 이 정도면. 그래서 못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쓰면 답입니다. 못 풀 수가 없겠죠. 자, 2번. 쉽잖아요, 여러분들.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두 점을 주잖아. 하나 날아가니까. y축에 접하면 내가 얘기했지만 중심좌표가 a, b라고 쳐볼게요. y축에 접하게 되면 이 a의 절대값, x좌표, y축에 접하게 되면 이 a의 절대값,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a제곱이 r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겠죠? 써보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고 r제곱 대신에 a제곱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절대값 이런 거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두 점이 딱 주어지잖아요. 연방 때리는 거죠. 몇 콤마 몇이죠? 1,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2, 0. 연방하면 미지수 두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풀 수가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이. 됐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니까 제곱하면 b제곱 플러스 2b 더하기 1이고 여기가 이제 a제곱이 되겠고요. 2, 0을 대입해볼게요. 2, 0이 들어가면 2 마이너스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겠고요. 0 대입하면은 b제곱. 여기가 이제 a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2차 방정식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풀 때 연립 2차 방정식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자, 요거 2차 방정식 푸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일단은 빼요. 이렇게 나옵니다. 통째로 뺍니다. 빼면은 A, B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1차식이 나와요.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A, B 1차식이 나와요. 봐봐, 빼면 A제곱 사라지겠죠? 여기서 B제곱 사라지겠죠? 여기도 A제곱 사라져요. 여기서 이게 빼면 2A. 플러스 1에서 다 빼면 -3. 빼면 2B. 플러스 1은 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빼야지 1차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에서 하나 대입법을 써가지고 대입법을 써서 여기다가 뭐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좋겠죠? 대입해서 풀어야 돼.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뺀 거를 갖다 써야 돼.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a 더하기 2b 그 다음에 빼기 2는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니까 뭐 1호 약분이 되겠죠. 1호 약분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뭐 b를 만약에 내가 없앨 거야. b를 없앨 거면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다. 요렇게 1차식과 2차식이 있는 것처럼 풀어주셔야 돼요. 1차식과 2차식. 그러니까 뺀 거가 1차식이 나오거든요. 이 뺀 거를 대입법을 통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 간단한데 대입하면 되겠죠. 복잡한데 대입하는 친구는 없겠죠. 밑에 가서 간단한데 꼭 위에 난 대입해야 되겠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뺀 게 1차식이 나와. 그 대입법으로 활용해야 돼. 그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안 그러면 또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은근히 뭐 처음 배운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처음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B 대신에 뭐 여기다 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A 더하기 1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제곱 사라졌죠.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은 0이에요.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B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만 제곱해서 두면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야 된다. 연산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차피 시간 싸움이에요. 선생님 저는 수학 문제 풀 때마다 고등학교 때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너무 이런 친구 있으면 빨리 손 드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 모르겠어요. 뭐 전교 1등은 시간이 남을까요? 저는 전교 1등도 시간이 안 남을 거라고 봅니다. 빠듯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산할 때 막히면 안 돼.
연산이 그냥 쭉 가야 돼. 왜냐?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그게 안 좋아. 너무 연산 머신을 만들어요. 왜냐면 왜죠? 수학은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시험을 봐요. 시간. 수학은 원래 굳이 50분 꼭 봐야 되나요?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애들이 거의 기계 머신을 만들어 놔야 돼. 사실은 우리가 수학은 사고력 키우려고 더 하는 건데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계산을 맨날 뭐 숙련도를 시켜가지고 야 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그러면 서한테도 문제 많이 풀어서 야 그리고 뭐 계산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수학에서 뭐 어떻게 계산 사실 뭐 딴 애가 잘해주는데 내가 뭐 중요한 거는 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데 약간 시간 때문에 항상 그걸 내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쵸? 시간에 강조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넉넉히 줬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뭐 50분 말고 한 뭐 80분, 90분 그러니까 뭐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면 공식 외우지 않아도 천천히 사고하면서 풀 수 있도록 주면 좋잖아요. 안 좋나? 우리 하여튼간에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수학을 너무 계산에 옥매가지고 맨날 뭐 계산 머신이야 맨날 뭐 계산 실수하면 안 돼 맨날 그러고 내가 맨날 내가 무슨 뭐 계산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계산 뭐 중요하지만 사실 뭐 부차적인 거잖아요 계산은 그죠? 요즘은 하지도 않는데 자 요거 이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다가 요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0이 나오겠고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니까 a 값이 몇 개가 나오죠? 딱 2개가 나오죠. 이제 무려 2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 빼기 1하고 a 빼기 5는 0이니까 결론은 a가 여기다 대입할 건데 a가 1이야. a가 1이면 b는 몇이 되는 거야? 0인 거야. 열방정식이니까 a가 5야. a가 5가 되면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돼.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끝나요. 그래서 아마 답도 2개죠? 하나인가요? 2개겠죠? 동시에 접하는 게 2개가 무려 나와요. 그래서 2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딱 요즘 소문할게요.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b 대신 0 대입하면 y 제곱은 1제곱. 이게 나오고 요거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개 다 맞아요? 계산 안 틀렸죠? 이쁘게 인솔이 됐으니까 틀렸을 리는 없겠지 설마? 이렇게까지 이쁘게 됐는데 틀렸으면 정말로 이제 운이 없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x축과 y축 동시에 접할 때, 접할 때 문제인데 하나 정도 풀어볼까요? 잠도 깰게요. 여러분들 4분점이 나왔는데 아니야, 접하는 거 풀어봐야 돼. 3-2번에 2번 y축에 접하는 거 3-2번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3-2번에 2번 계산하는 거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안 나타났던 친구들에게는 일찍 와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들으면 오늘 또 수업 들을 때 뭔 소리 하십니까? 또 이렇게 되겠죠? 자, 2점 2,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을 줬고 y축에 접한다. 자, 오늘 안 했던 애들은 다 4시에 선생님이 소환시켜서 조금 공부를 좀 시켜야 될게요. 내일 5시? 늦어도 5시. 그 친구들은 수업을 4시간을 풀고 들어야 되는 그 슬픈 이야기가 쓰여지는데 안 오면 일단 4시 반까지는 오라고 다 카톡방에다가 오늘 안 나타나는 은희와 그 다음에 누구죠? 그럼 오늘 다시 저녁에 올 수 있어? 오늘 괜찮아? 끝나고 바로 와야 돼. 그럼 바로 와야 돼? 시간표를 또 바꿨어 또 아무도 어떤 학원도 바꾸지 않는데 여름방학 때 참 맞춰주기 쉽지가 않다 우리 우리 김윤아
저희 학원은 참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름방학 때 시간표 바꾸느라고는 없는데 사실은 짧아서. 자, 우리 혹시 서우는 시간표 바뀌어요? 정규 수업표는 거의 안 바뀌지 않나요? 학원들 대부분 다 안 바꿀 텐데. 뭐 특강이 추가되는 건 봤어도 선생님이 봤을 때. 자, 요게 y축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a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돼서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 날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하면 이제 a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축이면 a 제곱이 나오는 거고 x축이면 b 제곱이 오는 거죠. 크로스 돼서. 그래서 이제 두 점을 집어넣어서 연방을 때리셔야 됩니다. 계산을 또 잘 해야 되죠. 2,1도 대입해야 되고 4,-1 항상 얘기하지만 제발 A, B에다가 제발 대입 좀 하지 마세요. 제발요. 우리 지금 X좌표, Y좌표인 거야. 무조건 X, Y 대입하셔야 돼요. 뭐 A, B 가끔 대입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왜 A, B에 대입했냐? 걔도 미지수 아니냐?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할 때 그러면 안 된다. 4,1은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고 마이너스니까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은 a제곱. 자,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두 개가 나오겠고 어떻게 할죠? 둘을 어떻게 했죠? 빼라고 했죠? 빼는 게 핵심이야. 빼서 1차식을 만들어야 돼. 연립방정식 풀려면 빼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쁘게. 그래서 빼면 4a가 되겠고요. 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빼면 마이너스 4b는 0이에요. 4로 다 나눠주면 a 빼기 b 빼기 3은 0이 돼서요. b는 결론 뭐가 된다? a 빼기 3이 됩니다. b 대신에 a 빼기 3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b 대신에 a 빼기 3을 뭐 여기다 집어넣던지 뭐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은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나요?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에다가 b 제곱하면은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고 요거 2b 2배 하면 2a 빼기 6은 더하기 1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a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12a가 나오겠고요. 16, 9, 4, 20. 그래서 인수분해가 뭐로 되냐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으로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a가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죠. a가 2 또는 a가 10이 나오겠고요. 그때 b는 갖다 대입하게 되면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때 대입하면 b는 7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대입해가서 정리하면 두 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 계산 잘 하세요. 계산 못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거 연립방정식 풀어요, 선생님? 저거 어떻게 연립방정식 풀어요? 질문이 한가위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죠. 저렇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저거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빼야지만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빼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줍니다. 간간히 나오니까. 연산할 수 있겠죠? 뭐 안 넣을게요. 넣는 건 알아서 넣으세요. 귀찮아가지고. 자,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이것도 엄청 나와요. 미친듯이 나오죠.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할 때 나오는 적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필수 4번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필수 4번. 그래서 1,2를 지나면서, 자, 1,2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잖아. 그 보는 순간 봐봐. 1,2가 몇 사분면 점인지 먼저 봐야 돼.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다 그랬을 때 1,2는 우리 수아야 몇 사분면 점이죠? 응. 1사분면 점이죠. 그럼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동시에 접하는지는 지나가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지나가는 점이 3사분면인데 3사분면 접하겠지 뭐 2사분면 접하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안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죠? 그래서 1,2가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1,2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만 두 개가 나와요.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접할 수가 있겠죠. 두 개 나올 거예요, 아마. 얘도 문제가. 그럴 때 이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다 2차 방정식이야. 자, 보면 알겠지만 고1은요. 뭐 계산만 하잖아? 일단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함수 아니면 2차 부등식이에요. 아니 너무 친절하지 않냐? 야,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갈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우, excellent. 근데 이제 뭐 고1 때부터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제 꿀 빠는 건 이제 고1 때 끝나요. 슬프지만 고2 때부터는 이제 다른 걸로 많이 가요. 하여튼 뭐 하여튼 고1 때까지 잘 즐기세요. 아직 즐길 수 있으니까 즐길 수 있을 때 다 즐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중심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 I, R이 되겠죠. 왜냐면 1, 3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죠. x-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1, 3면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1,2를 대입하게 되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림적으로도 두 개가 나오겠고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두 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 여기도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제곱이 되면서 r제곱 하나 날라가면요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이 나옵니다. 자, r 두 개의 합을 구하겠는데 뭐 계속 인수분해도 되고요. 그냥 근과 계수관계 써주셔도 돼요. 굳이 아니, 두 분의 합 몇이냐 서우야? 근각이 생겼으면 몇이야? 여기 있잖아. 두 분의 합 근각이 생겼으면 몇이야? 6이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그래서 뭐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뭐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돼요. 6이라고 써있잖아 여기. 써놓고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r의 합은 뭐 r 빼기 1, r 빼기 5에서 1하고 5가 나오긴 할 거예요. 더하면 6이긴 하겠지만 뭐 그냥 근각계선 있어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고 했어. 첫 번째는 지나가는 점을 주는 거야. 둘 다 한번 풀어봅시다. 4-1번 지금 풀어보세요. 4-1번은 밑에 바로 천천히 나갈게요. 빨리 안 나갈게요. 원방부터 또 빨리 나가면 애들 또 슬퍼하니까 또 울고 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연습하시고 따라오세요. 다 도형의 방식이 되게 어려워요, 애들이 대부분. 자, 먼저 지나가는 점이 몇 사분면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2, 마이너스 2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이죠? 찍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4사분면에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갖고 와야 되겠죠? 4사분면에서. 그죠? 4사분면이면 중심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4-1번의 중심좌표는 X축, Y 동시에 접하니까 4사분면이니까 R, 마이너스 R이 중심좌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도 R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이거를 대입하는 거죠. 4사분면 점을. 그때 두 번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몇 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계산할 때 이게 지금은 이게 되게 쉬운 문제니까 아마 다 인수분해가 돼서 두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문제 조금 어렵게 내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고 미지수를 넣어놔요. 거꾸로 물어보는데,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지도 지금 설명을 해줄 거야.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얘가 2,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할게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나오겠고, 여기도 대입하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되겠고, 이게 r제곱이에요.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8은 0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사분면에 있다고 했죠? 4사분면에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4사분면에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되게 중요한 거냐면, 그림대로 볼게요. 이걸 이제 다 이해해봐.
중심좌표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y는 어디 위에 있다고요? 마이너스 x 위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만 구하면 끝나냐면 요 x좌표의 차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 왜 x좌표의 차이가 너가 끝나냐? 이 r 값을 만약 구했더니 이게 x좌표, 이게 이때 x좌표 하나 나오고 이때 x좌표 나왔어. 예를 들어서 요 차이를 알잖아? 이 x좌표 차이를 알잖아?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요거에 이 차이의 루트 2배를 때리면 그게 중심 사이 거리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x니까 이 기울기가 1 갈 때 1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중심 사이 거리. 그러니까 x좌표 차이를 구하면 끝나 사실은. 그래서 봐봐. 이 x좌표 차이는 여기서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근이 x좌표가. 내가 만약에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쓸까? R1 R2라고 쓸까? 어떻게 편해요? R1 R2가 좋아? 알파 베타가 좋아? 알파 베타로 가요? 그냥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게 이제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알파고 어떤 게 베타인지 모르겠지만 뭐 베타 크기라고 할게.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칠게. 알파 베타 x좌표만 보는 거야. 다반면에 있으니까 양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근각에서 나오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 나오는 거죠? 8이 나오겠죠? 알파 베타 몇이 나오죠? 8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다고. 곱셈공식 변형으로. 이거 엄청 써요. 특히 이렇게 다 줄 때는 잘 안 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문자 하나 들어가면 거꾸로 물어보잖아? 그럼 엄청나게 많이 써. 이 방법을 절대 모르면 안 돼. 이 방법은 진짜로 문제 풀다 보면 진짜 미친 듯이 써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이용하는 것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1대 1대 루트 2. 만약에 이게 1대 3이야. 1대 3대 루트 10이야.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x좌표 차를 알면 길이가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그래서 x좌표 차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서 또 똑같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다 알겠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얼마 빼야 되죠? 4알파 베타 빼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모른 척 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아니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요게 88에 64 빼기 84 32 하니까 이게 32가 나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2가 된다는 거야.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구할 거야. 차이니까 루트 32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4루트 몇이 되는 거야? 2가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지금 4루트인 거야.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배만 때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8인 거야. 답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쓴다고. 특히 이렇게 여기다 문자 쓰고 거리를 준 다음에 거꾸로 물어볼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리 구할 때 이 방법 많이 쓴다. 이거 항상 알아두세요. 저거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할 때 저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을 보시면요. 4-2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가 나온 거야. 중심좌표가 어디 위에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좌표는 y는 x 위에 있던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이게 몇 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죠? 몇 사분면 동시에 접한다고 했죠? 2사분면. 그러니까 2사분면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1사분면, 3사분면에 있으면 y는 x 위에 있는 거고 2사분면, 4사분면에 있으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좌표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2사분면 하겠지. 2사분면이니까 중심좌표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줬죠. 중심이 또 어디 위에 있대? 중심이 또 어디 위에 있대? 2x 빼기 y 마이너스 위에 있대. 요거 연방 때려서 중심좌표 그냥 구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중심좌표를 찾는 게 핵심인데 이번에는 중심이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다고 줬기 때문에 그냥 연방 교점 찾으면 돼. 거기 위에도 있고 저기 위에도 동시에 있어야 돼. 그게 연방이잖아. 교점이야 결론은. 그러니까 교점 찾기 노래로 바뀌어요 문제가. 그러면 뭐 끝난 문제예요 사실은. 중심 나오면 R까지 다 나오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점 찾는 연방 문제가 돼버려요. 오히려 알면 되게 쉬워요. 계산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y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3x 더하기 6은 여기 나오면서 x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2가 중심이고 r은 2인 거죠. 끝난 거죠. 끝났어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거 중심좌표 어디 위에 있다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땡 같은 거 풀 때도 되게 많아 오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교육과정이 조금 짜치는데 그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필수로 확률과 통계를 들어야 돼. 지금 근데 거기서 이제 미적분 2를 듣잖아? 선택으로? 그럼 3학년 1학기 때 조금 놀라운 수학의 카오스가 올 수 있거든요. 조금 빡세요. 배울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 여러분 고2 때는 대수야. 1학기는 무조건. 2학기는 뭐죠? 미적분 1이야. 이름 바뀌었어요. 뭐 다 똑같은 거 배우는데 이름 바꿔요. 왜 바꾸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명은 맨날 하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기하를 선택으로 들을 수가 있어. 2학년 때. 뭐를 선택으로 들을 수 있다? 기하. 그래서 이제 뭐 도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3D 3차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제 기하를 들으시면 이제 3차원, 2차원에 지금 세계하고 있잖아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3차원 공간 좌표까지 가는 어메이징 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간 좌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보시면 이제 요즘은 이제 3D로 나오잖아. 다 그런 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 거죠. 옛날 때는 대부분 이제 2D 평면에서 놀았다 하면 이제 3D로 가잖아요. 그죠? 일단 뭐 그런 거 아시면 되겠고, 그래가지고 기하는 모르겠어요.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아. 뭐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라고 막 뭐 오지 않나요? 그죠? 기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내 봤을 때는 뭐 그냥 나는 도형과 공간 좌표를 좀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들으셔도 돼요. 난 뭐 전혀 관심이 없다. 안 들어도 큰 무방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너네 커리큘럼이 조금 짜치게 돼 있는 게 3학년 그러니까 그냥 기하를 안 들으면 그냥 커리큘럼 똑같아. 공통수학 2 듣고 이번에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데이수 듣고 2학년 2학기 때 뭐 듣는다고요? 미적분 언어를 들어요. 이제 수완의 학교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우긴 배울 거야 짧게라도.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되면 확률과 통계를 무조건 들어야 돼. 확통은 대부분 학교가 필수로 돼 있어. 왜냐면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때 미적분 툴을 선택을 딱 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툴을 같이 듣거든요. 이게 좀 짜쳐요. 이게 좀 많아. 공부할 게 좀 많아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툴을 같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내가 선택을 해서 미적분 툴을 선택을 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조금 수학을 좀 가보겠다. 유중의 미를 거르기 위해서 가보겠다. 대부분 이제 넌 하는 애들이 많은데 도망쳐!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쳐 해가지고 다들 이제 확률과 통계만 듣고 도망치는 애들이 많긴 한데 만약에 미적분 툴까지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어느 정도 다 잡고 가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둘 다 같이 공부하기 좀 빡세요. 미적분 2 자체도 양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확률과 통계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럼 진짜 3학년 1학기 때 조금 수학하다가 이제 조금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수학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국어도 또 해야 되겠고 영어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미적분 2를 들을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좀 빡세게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마 겨울방학 때 우리는 무조건 확률과 통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 2를 꼭 해야만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때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보고 수학을 배우다 보면 내가 미적분 2를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잘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수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난 여기서쯤 좀 쉬어야 되겠다. 더 가면 쉽지가 않구나.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이제. 미친듯이 공부해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좀 쉬었다 갔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미적분 2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8페이지 여러분들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수학에 대해서. 지금 원의 방정식 뭐가 나왔죠? 드디어 표준형 말고 뭐가 나왔죠? 일반형이 나왔죠. 일반형. 짜자잔 짜자자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그래서 x, y에 대한 2차식이 되겠고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1로 갔던지, 뭐, 2로 갔던지, 하여튼 뭐, 나누면 똑같아지니까, 어차피. 그래서, 얘도 미지수가 몇 개죠? 몇 개죠? 3개예요. 3개. 그래서 항상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형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표준형으로 접근할 거냐. 항상 그 싸움이죠. 문제 풀다 보면 내가 1로 접근하니까 어차피 둘 다 3개야. 둘 다 3개인 거에 대해서 뭐 똑같고요. 그러면 얘로 접근해서 원방을 찾는 게 빠르겠냐, 얘로 접근해서 원방 찾는 게 빠르겠냐, 그러면 대부분은 중심이랑 반지름 찾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표준형으로 찾으면 돼요. 근데 언제만 표준형으로 찾는 게 좀 귀찮아지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뭐가 주어지는 경우?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를 엿다 대입하잖아? 그럼 어차피 또 전개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원의 중심 좌표도 빠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만 우리가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게 더 계산이 간단합니다. 원방을 찾을 때. 나머지들은 거의 다 압도적으로 다 뭐로 접근하면 된다? 표준형으로 접근하면 돼. 거의 다 원의 중심과 연관돼서 뭐에 주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만 일반형에 더 많이 접근해요. 왜 그러냐? 계산이 간단해서 그래요. 뭐 아무 이유 없어요. 다. 여기냐 여기냐. 계산 간단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복잡한 대로 가는 친구 없죠? 나는 복잡한 걸 너무 사랑합니다. 뭐 이런 친구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일반형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잘 안 보여요. 첫 번째 뭐가 안 보이냐면 중심 좌표가 안 보여요. 또 뭐도 안 보이죠? 반지름도 안 보여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운 거야. 아, 누가 보더라도 야, 중심과 반지름 나와야지 그래프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안 보이잖아. 이거 보면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형 나오면 다 뭐로 바꿔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바꿨는데 요 자리가 0이거나 음수가 나왔어. 그럼 반지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되겠냐 안 되겠냐? 당연히 안 되겠죠. 바꿨을 때 요 자리, r제곱 자리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원방이 생기는 거야. 바꿨는데 그냥 뭐 마이너스 3 나왔어. 야, 그런 뭐는 없어요. r제곱이 반지름 마이너스 3이면 허수가 나오거든요. 그죠? 허수가 반지름인 원방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여기 0 나왔어. 반지름 0인 거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0이 나와도 안 되고요. 음수가 나와도 안 돼요. 걔는 원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이 성립을 하려면 요 자리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게 성립하는 거야. 너무 어렵나요? 어렵냐? 재미나? 당연한 얘기하고 앉아있죠? 이게 다예요. 개념은 첫 번째.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거기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8y 더하기 11은 0입니다. 얘를 제일 빨리 바꾸는 거 알려줄게요. 일반형 표준을 바꾸는 거. 내가 몇 번 강의했겠지만 일단 이거 2로 나눠요. 2로 나눠서 제곱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만하면 뭐로 제곱하면 되죠? x 빼기 2의 제곱 때리면 되겠고요. 마팔이면 y 빼기 4의 제곱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아, 이거 마이너스 2에 제곱해야지 마이너스 4이 나오잖아. 2로 나눠가지고 제곱 때리면 돼요. 1차 계수 2로 나눠서 제곱한 다음에 항상 넘겨. 항상 우변 넘겨요. 항상 우변 넘깁니다.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냐? 이거 항상 나오는 것만 여기다 다 더해주면 돼. 봐봐. 봐봐. 이거 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 똑같이 나와. 근데 뭐가 더 나오죠? 플러스 4. 상수항이 더 나온단 말이야. 제곱하게 되면. 거기 4 나오는 거 여기다 더해줘요. 여기도 4의 제곱하면 몇이죠? 16이죠? 더해줘요. 이러면 다 된 거예요. 끝이야. 이게 표준형 바꿔주는 방법이야. 다시 한번. 얘 2로 나눈 거 제곱 때려요. 얘 2로 나눈 거 제곱 때려요. 상수항 넘겨요. 그 다음에 제곱된 거 여기다 더해줘요. 끝. 이게 이제 표준형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좌표가 2,4라는 게 나오겠고요. 반지름은 20 빼기 11이니까 9죠. 그럼 반지름 몇이 된 거죠?
3이 되겠죠. 요게 다 구해진 거죠. 이 끝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꾸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이 나눠, 제곱 때려, 상상 넘겨, 그래, 제곱한 거 더해줘, 끝. 심플하게. 심플하죠? 너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일반형 나왔을 때 표준형 바꾸는 방법 연습을 해줬습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2번이 있어요. 그러다 별표를 치셔야 되는데, 특히 이게 두 가지 원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항등식 원리인데 잘 이해해야 돼요. 아마 학교에서 설명을 해줄 확률은 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항상. 그죠? 자, 원방이 두 개가 있어. 얘하고, 일반형으로 써요. 얘. 두 번째는 이제 A'으로 쓸게. 개수를. B' Y 더하기 C'. 그러면,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K를 곱해가지고 더해주잖아?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도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다고요? 직방에도 있었었는데, 직방에서도. 자, 봐봐. 이게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에다가 여기다 이제 k배 때려. k배 때려서 곱해줘.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항등식적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두 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볼게. 항상 그림과 같이 가야 되니까 항상 같이 이해해봐. 두 원이 있으면 맥시멈 몇 개까지 교점이 생길 수 있냐면 두 개까지 교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긴 한데 맥시멈 몇 개까지가 교점이 생길 수 있냐면 이 두 개가 생길 수 있어요. 맥시멈 몇 개까지 교점 생겼다고요? 두 개. 근데 우리가 얘에 관심이 많아.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사실 제일 관심이 많아요. 외접할 때, 내접할 때보다 얘가 관심이 많은데 봐봐. 이 두 점이 있으면 우리가 원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두 점으로? 두 점으로는요, 원이 하나로 딱 고정이 안 돼요. 내가 얘기했지만, 원이 딱 하나로 고정되면 점이 몇 개 필요하겠죠? 3개. 왜냐면 미지선 3개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은데, 자, 이제 그림놀이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부터 찾아볼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이 두 점 만나는 걸 지름으로 하는 게 가장 작은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그림놀이가 시작되는 거야. 항상 그림과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두 개로 만드는 거. 이게 지름인 거. 이게 가장 작은 원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점은 이 교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야. 근데 뭐 이것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지나가는, 뭐 이렇게 생기는 원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원도 있겠고, 뭐 엄청 많아요. 뭐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원은, 이 식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K 값에 관계없이, 봐봐, K 값에 관계가 없으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쓰자면. 뭐가 0이고 뭐가 0이라고요?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야. 봐봐, 얘가 0이고 얘가 0이잖아요?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해. 그러면 이 식은 뭐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냐면, 잘 보세요. 내가 써볼게요.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를 무조건 지나가요. 이 식은 K 값에 관계. 이거 항등식 원리예요. 무슨 원리라고요? 항등식 원리야. K에 대한 항등식 원리예요. 요거를 무조건 지나요. 항등식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 원과 이 원의 연립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이거는 결론 뭐야? 두 원의 뭐를 지난다는 거야? 교점을 지난다는 거야. 연방은 다 교점놀이 하겠죠? 아직도 가스라이팅 안 됐어요? 이제 좀 됐지 않나요? 이제 교점구의 연방. 미친듯이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얘가 항등식 원리에서 연방을 하게 되는 거야. 똑같아. 00이면 무조건 만족하게 되겠고, 이거는 무조건 교점을 지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요. 자, K 항등식의 원리 때문에 무조건 어디 지나간다? 교점을 지난다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근데 교점을 지나가는 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점을 몇 개 하나를 더 줘야 돼. 점을 하나를 더 줘야지만 하나가 딱 고정되는 거야. 그래서 점을 하나 더 주잖아? 점을 하나 더 주잖아? 제가 하나 더 주잖아? 그럼 K가 나와. 뭐가 나온다고요? K가 나온다고. 그럼 그 K를 대입하면 바로 걔가 그 점을 지나가는 원방이라는 딱 결정되는 거야. 결론은 3점이 되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이거는 이 교점을 지나는 건데 이게 무수히 원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한 점을 줍니다. 한 점을 주면 여기서 대입해서 K값을 구하고 그 K값 준 거 나온 거 대입해가지고 결정 딱 때려서 원방 만들어주면 걔가 바로 그 원이에요. 근데 얘는 잘 안 나와 사실.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근데 이게 봐봐. 이 K에 따라서 이 모양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 봐봐. 먼저 이 식은 무조건 두 원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요. 항등식 원리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봐봐. 식의 모양을 봐야 돼. 1번이라고 할게. 두 번째. 식의 모양. 자, 일반적으로 잘 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는요, XY에 대한 2차식이 무조건 나와요. 뭐가 나온다요? K가 뭐만 아니면? 식의 모양상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얘는 X와 Y의 2차식이 나와요. 왜냐면 얘가 다 살아남아. 그 얘기는 XY 2차식이라는 얘기는 얘는 어떤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XY 2차식이라는 얘기는 원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방이라고.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져요. 그 얘기는 무슨 식이 됐냐면 XY 몇은 식이 되는 거야? 1차식이 돼버려요. 그럼 XY 1차식은 원방이 아니에요. 뭐죠, 로이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나눠져요. 식의 모양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이게 딱 두 개가 나눠지는데 일단 두 개의 원방에다가 K만 곱해서 더해주면 이런 무조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식이 돼요. 근데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그거는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나눠진다는 거야. 그 개념이 어디에 있냐? 58페이지 2번에 있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냐? 요 개념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요. 앞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기 있네요. 31페이지. 31페이지도 보면요. 그 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일반형을 갖다 놓은 다음에 한쪽에다 K입해서 더했어요. 보이시나요? 31페이지 맨 위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두 개의 일반형을 가지고 온 다음에 K입해서 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교점을 지나는 직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XY 무조건 1차씩 나오기 때문에 뭐 상관할 건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똑같아. 원방인데 두 개의 일반형을 갖고 놓은 다음에 K입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교점을 지나는 거야. 근데 교점을 지나는 거는 항등식 원리상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누가 더 많이 나오냐? 봐봐.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우리가 이름 좀 길어요. 자, 잘 들어. 이렇게 있어. 그럼 두 번의 교점을 지난다는 거는 여기죠. 이거예요.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두 가지로 부르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통현. 그 현이 뭐였냐? 현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원에서 우리가 조금 과거 회상을 좀 해볼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 불렀냐면 현이라고 불렀어요. 두 원의 점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다? 이거는 현 모양이다.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부채 모양이 생긴 걸 뭐라 불렀죠, 우리가?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부채꼴이라 불렀고 또 여기는 또 활 모양이라서 여기부터 뭐라 불렀죠, 여기는? 활꼴. 모양이 몇 개 있잖아요. 이름 붙인 게 있어요. 내가 붙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거는 현이라고 부른다. 두 원에서 점들 두 개를 직선을 연결하는 걸 우리 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봐봐.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거를 봐. 요거는 요 원에서도 현이야.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 왼쪽 원에서도 이건 현이란 말이야. 오른쪽 원에서도 얘는 또 뭐야? 현이야. 근데 이제 공통된 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래? 공통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왼쪽 원에서도 현이고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니까 공통현이라 부르고 이 공통현이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또 뭐라 부를 수 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야. 근데 더 많이 쓰는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더 많이 쓰긴 해. 공통현의 방정식보다는 뭐를 더 많이 쓴다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더 많이 쓰긴 해. 근데 좀 길죠, 이름이. 줄이고 싶지 않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너무 길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교 직방이라고 할까? 뭐, 너무 긴데 하여튼 간에 뭐, 야, 두 번의 교점이 제일 직선방이 너무 길지 않냐? 하여튼 뭐, 줄이고 싶지 않아서 줄이세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봐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야. 얘 진짜 많이 나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했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돼? 일반형에서 빼면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결론은 이게 뺄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원의 직선의 방정식을 빼잖아? 그게 뭐야? 두 원의 직선의 방정식이나 교점이 지나는 직선은 나오고 빼버리면. 이게 은근히 많이 써요. 빼버리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아. 얘 잘 안 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 원의 방정식은 솔직히 말해서 얘는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들이요, 59페이지에 막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설명하는 거 보면, 나한테 비슷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왜 내 영상을 보나? 얘네들이. 분명히 편찬되기 전에는 그렇게 안 설명돼 있었는데, 기능 풀스윙 바뀌면서 또 설명이 나랑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얘네 내 수업을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아이씨, 우스갯소리, 진짜로? 원래 그렇게 설명 안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페이스에이지 5번에 1번부터 이제 차근차근. 자, 첫 번째는 뭐로 주고 있다? 일반형으로 주고 있다. 일반형으로 주고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로 바꾸는 게 국룰이다? 뭐로 바꾸는 게 국룰이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국룰이다. 그래서 바꿔볼게요. 요거 2로 나누면 되니까 x 빼기 4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y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죠? 2a를 2로 나누면 y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상수 넘길게요. 넘어가면 9. 이걸 마하 제곱하면 16. a 제곱하면 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좌표는 뭐가 되냐면, 중심좌표는 4,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중심은 4,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은 r은 이거 루트 씌워주면 되죠? a제곱 더하기 25인가요? 여기다 루트 씌워준 게 바로 반지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좌표가 b,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b는 누가 봐도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고요. a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가 마삼이랑 똑같으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3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럼 r은 뭐가 되냐, 반지름은? 3 집어넣으면 9니까 루트 3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다 나오죠? 뭐 어렵나요? 뭐 이거 뭐 그냥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너네 이제 문자가 들어갔을 때 표준형으로 다 바꿀 수 있냐? 뭐 문자가 기본이죠? 고등학교 때는. 자, 2번은요. 마찬가지로 이게 도형이 원이다. 아, 이거 원이 성립할 조건이구나, 이거. 그 반지름 제곱된데 양수해야 되겠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바꾸시면 요거 k니까 2분의 k의 제곱으로 때리면 되겠죠? 요거는 2로 나누면 y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항수 넘어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요거 제곱한 거 4분의 k 제곱. 자, 마이너스 1 제곱한 거 1이죠?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차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2차 부등식, 여기 부분. 2차식인데 0보다 큰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범위를 찾는 겁니다. 2차 부등식 요거. 그래서 4분의 k제곱 빼기 4가 되겠고 0보다 크다. 4를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k 빼기 4, k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크니까 벌어지죠. 작은 것보다 작고 k는 마사보다는 작고 또는 4보다는 k는 크다.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걸로 나오게 된다는 거.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겠지만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것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죠? 2차 부등식까지 배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 뭐였어요? 경우의 수하고 행렬. 경우의 수랑 행렬은 앞으로 잘 안 나올 거예요. 경우의 수는 언제까지 안 나올 거냐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안 나올 거고요. 행렬은 이제 못 봐요. 못 봐요. 이제 나올 일이 없어요.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1학년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나머지 것들은요. 거의 다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계산할 때 계속 나와요. 기본적인 계산들은 다 연습을 해야 돼. 뭐 복잡한 2차 부등식 몰라도 심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기본적인 연산들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 풀어보냐면요 5-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밑에 60페이지 5-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준형 바꾸라는 얘기예요. 문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표준형 바꿔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림놀이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준형 바꾸는 거 잘 연습하시고요. 요게 r제곱이 4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되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되죠. 표준형 바꾼 다음에 상수항 다 넘기세요. 상수항 다 넘기시고요. 우변으로. 그 다음에 요거 제곱된 거 더해주시고 요거 제곱된 거 더해주시면 됩니다. 뭐 문자가 됐어도 원리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자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숫자 나오는 거는 뭐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2차 방정식 하면 10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가 45가 되겠고요.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러면 10으로 약분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2, a 플러스 1은 0이어서 a 값이 2개가 나옵니다. 2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면 양수 찾으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양수니까 답은 2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또 어떨 때 또 어떻게 장난치냐면 원의 넓이를 또 범위로 주는 경우가 있어. 원의 넓이를. 뭐 이렇게 줄 수 있어. 가끔 이렇게 줘요. 여기를 뭐 원의 넓이가 25파이보다는 크고 뭐 81파이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주면 반지름이 5부터 뭐 사이에 있다는 거죠? 반지름이 5부터 9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 4개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표준을 바꾸는 문제도 뭐 반지름이 5보다 크고 반지름이 9보다 작아요. 그러면 반지름 25부터 8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부등식으로. 연립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 문제는 그냥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냥 선생님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돼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냈을까? 왜 여기가 2차식이잖아. 또 어떻게 냈을까? 여기서 가장 작은 호는 뭘까요? 또 어떻게 낼 수 있어? 여기서 가장 작은 호는 뭘까요? 낼 수 있어. 그러면 뭐야? 이게 2차식이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이차함수의 세제체소 어떤 a가 돼야지 가장 작은 원이 나오냐? 요게 최소값이 나오면 되잖아. i제곱이.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최대체소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궁무진해요. 문제 4개.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이거 2차식이니까 아래는 블록이잖아. 최대체소 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 물어볼 게 많아요. 그냥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식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골라 잡으시면 돼요. 문제 출제자가 오늘은 최소값으로 한번 내볼까? 오늘은 방정식으로 한번 내볼까? 오늘은 한번 부정식 한번 갈까? 그럼 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죠? 자, 페이지 6번. 짜자잔. 몇 점 나왔죠? 3점. 얘만 일반형이라고 했잖아. 이유는 3점을 줬을 때는 이게 계산이 가장 간단하니까. 그래서 난 3점 문제 제일 싫어해요. 다시 한번. 내가 무슨 문제 제일 싫어한다고요? 3점 문제 제일 싫어요. 계산 너무 짜증나요. 너무 짜쳐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얘는 좀 양심이 있는 거야. 봐봐. 일단 0,0을 줬다는 얘기는 C는 0이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친절합니다. 어차피 얘 3점 주면 자 일반형에 대입하세요. 표준형에 대입하면 그냥 복잡합니다. 그래서 0,0을 줬다는 얘기는 C0이라는 얘기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친절하잖아. 얘는 좀 친절해. C0. 0,0을 좋잖아. 이런 거 얼마나 좋냐 이거. 계란이 얼마나 짜증나는데. 연립 2차 방정식 3번 하려고 얼마나 짜증나는데. 0 줬어요. 근데 날아가요 이렇게. 안녕. 0,0 대달라고 대입해서 A, B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로 바꿔야 되죠? 슬픈 이야기로 또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되죠? 표준형으로 또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3점 주는 걸 왜 가장 싫어하냐? 계산이 귀찮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뭐가 귀찮다고요? 계산이 귀찮아요. 어려워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계산이 귀찮아요. 어떻게 풀지 다 아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5,1 가끔 묻는 애들 있어요. 자 5,1을 대입하는데 분명히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 xy에다 5,1 대입한다면 여기는 안 대입돼요. 많이 봤어요. 모든 x에 대입하시면 돼요. 모든 y에 대입하셔야 돼요. 여기 5,1 대입해서 여기 그냥 놔둔 애들이 가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막 그냥 사람 돌아다녀. 그래서 다음부터 이건 뭐니? 그러면 이제 앞에 대입했잖아요. 그럼 t는 대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모든 x, y에 똑같은 거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있어요. 가끔 보면. 자주 봐요, 종종. 그런 친구들을. 그래서 나를 좀 당황하게 만든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러지 마라. 6,-4도 대입해요. 6,-4. 그러면 6x6에 36. 마이너스 4, 4, 16. 여기는 6a, 마이너스 4b는 0이 되겠습니다. 연방해가지고 이제 a,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만 대입하고 뒤에 대입 안 하는 친구들 떼치 당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넘어볼게요. 5a 더하기 b는 넘어가면 몇이죠? 마이너스 26. 그다음에 이건 6a 빼기 4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2인데 이건 이로 약분되지 않냐? 맞아 안 맞아? 3a 빼기 2b는 마이너스 26. 맞죠? 그럼 요거 2배 때려. b 없어지겠죠? 이게 제일 간단하죠? 2배. 그럼 10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52가 되겠고 더해요. 그럼 13a는 마이너스 78이 나옵니다. 그럼 a는 몇이 나오죠? 마이너스 몇이 나오죠? 6이죠?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b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는 0이겠고요. 얘를 표준으로 바꾸면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되겠고 없으니까 3의 제곱 2의 제곱하면 9 더하기 4니까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짜치죠? 짜치고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요. 이 세 점을 주었다는 게 사실은 잘 알고 보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놀이 한번 칠게요. 또 지금도 빨리 나가면 그걸 안 좋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세 점을 잡아봐. 딱 찍었어. 세 점 딱 찍었다는 얘기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림놀이를 보자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원을 구하라는 얘기는요, 결론은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던 외심이야. 그게 외심이에요. 아니, 우리 이거 구한 거니까, 사실. 우리 이거 구한 거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외심 구한 거예요, 사실. 이거 구한 거라니까, 회전 줬을 때. 중2 거라니까, 사실은. 외심. 그때 내가 외심을 구하는 방법, 다른 방법 하나 알려준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왜 기억나니? 안 나요? 넌 나니? 다른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자, 정말 많이 쓰진 않겠지만 이게 더 간단했었으면 얘를 안 밀고 내가 계속 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는 걸 알려줄게요.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봐봐. 얘가 다 여기서 그으면 이게 다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이게 다 무슨 삼각형 나온다고 했죠? 이게 다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고 했잖아. 여러분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리면 이게 수직이등분이 다 돼요. 이게 다 수직이등분 되거든. 이게 다 수직이등분 되거든. 이게 다 수직이등분 되는 거거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심을 구하라고 할 때 어떤 걸 또 쓸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 두 점으로 직방을 만들 수 있지. 맞아, 맞아. 그럼 봐봐. 이 수직이등선을 두 개를 구해. 교점을 찾아. 그러면 원의 중심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봐봐. 내가 이 두 점의 수직이등선 찾고 싶으면 이거 중점 찾아. 우리 수직이등선 구하는 거 다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구했냐? 봐봐. 이거 중점 찾아. 두 개 중점 잘 해요.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 나오죠. 이 기울기 수직인 거 찾아.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수직이등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그걸 두 개 해요. 그러면 교점 찾잖아?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이야. 그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소개시켜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써봤는데 어떤 놈이 가장 간단했다? 얘가 가장 간단해. 최종적으로 얘가 남은 거야. 누가 남냐?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놈이 남는 거야. 수학에는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보통 가르쳐 주는 거는 가장 간단한 거 가르쳐 준다. 우리가 변태이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걸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이거야.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놀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든지 응용이 때리게 되면 외심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가 있겠어, 없겠어? 항상 외심과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개념이라. 그래서 이 그림놀이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그래서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도형이 완전 다 망했어요. 이러면 응용 문제 풀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나오는 거 하나하나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이 다 배웠어. 근데 응용 문제를 막 잘 풀어. 천재예요. 그냥 천재인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요, 다 한 가지예요. 과거에 안 했어요. 수학은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모든 증명을 다 하고 그러면서 고민했던 애들은요,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오면 패스, 또 패스, 또 패스. 이런 친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야. 왜냐? 그동안 쌓여야 될 게 하나도 쌓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늘어요. 뭐 당연하지만 우리가 또 조급함이 있죠. 한 번에 내가 그동안 안 했던 걸 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야. 아니 걔는 벌써 한참 전에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묵묵하게 지금씩 따라가면 돼요. 아니 또 늦지 않았어요. 따라가다 보면 체력이 는다 안 는다? 는다는 거야. 근데 빨리 늘지 않아. 조급해하면 안 돼. 왜냐? 나는 아직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성적이 올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수학이 그만큼 짜증나다는 편이에요. 왜냐면 잘 안 올라가요. 묵묵히 한다고 순식간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요. 6-1번. 왜냐? 계산이 좀 더 쉬워요. 난 친절하니까. 난 0코만 0을 지나가는 것처럼 친절한 선생님이니까. 그죠? 6-2번 주면 좀 더 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절하기 때문에 6-1번을 한번 풀어보시라고.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회점 주어줄 때. 그래서 그림놀이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곧바로 전수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 뭐
수학 곧바로 이제 1등급 곧바로 찍으면서 이제 곧바로 수학 씹어먹고 이제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네요, 로이야. 그죠? 선생님 머리 있는 걸 그대로 연결해서 줄 수 있다면 참 뭐 좋겠죠. 그럼 우리 현우진이나 1타 강사 앞에 다 줄 서 있겠죠? 그죠? 뭐 모든 사람들이 줄 서 있긴 할 텐데 그러면. 짜자자자자자자 넘어가면 40이니까 마이너스 20. 이거는 2a 더하기 2 마이너스 10. 2배 때리면 2a 더하기 6b는 마이너스 40. 빼면 마이너스 5b는 빼면 30. b는 마이너스 6. 자, b가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맞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c는 0인 거 알죠? 뭐 굳이 안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으면 여러분들은 잘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일반적으로 표준을 바꿔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명심하시고 바꿔줘야 돼요.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y 빼기 3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 3의 제곱해서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좌표는 1,3이 되겠고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겠네요. 더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10이니까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필수 이제 7번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그만 이제 마무리를 또 접다가 저녁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즐겁게. 이제 근데 뭐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4시간 연속 수업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편리성을 위해서 뭐 4시간 수업 뭐 해보고 싶긴 했는데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들이 아마 4시간 동안 다 살아가지고 엄청나게 잘 들었다면 제가 이제 시간에 다 연속으로 다 4시간 다 하고 되는데 다 망했어요. 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태민아? 4시간 잡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같지? 누가 생각해도 들을 때 전혀 뭐 상태가 되게 헤멜란지 되겠죠? 거의 뒤에 2시간은 거의 애들이 뭐 거의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아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학원들은 보통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막 4시간 막 다 붙여놓고 있기 막 그런 데 많더라고. 진짜 특강 들으면 막 4시간씩 들어요. 그러면 잘 될까 모르겠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학원들은 아마 시간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개인적으로 수업 4시간 들어가면 돼서 안 돼서 잘 듣기 못할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내가 들으라 그러면. 근데 강의하는 입장에서 괜찮은데 들을 때 얼마나 재미가 없겠냐. 안 그래도 다 재미없는 거 배우고 처음 배우는데 4시간에 내놓고 들을 이거 거의 뭐 월드컵도 아니고. 선생님 저는 영화도 보다 자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잖아. 그치? 하면 영화도 보다가 자는데 수학 4시간을 듣고 안 자면 걔가 대단한 친구죠. 어째 될까요, 태민아? 대단하죠. 그죠? 영화보다 훨씬 재미없잖아요, 얘가. 영화도 재밌으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영화도 재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거의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그러니까 2개의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 같으니까 2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돼요. 심플하죠? 2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잖아. 2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2원의 방정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빼요. 넘겨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빼기 요거 통째 다 빼요. 일반형으로 빼시면 돼요. 일반형으로 놓고 뺀 게 이게 직방이에요. 2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일반형 놓고 빼시면 돼요. 이거 5 갖다 버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넘겨가지고 가끔 보면 이제 5 다 빠져가지고 계산이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반형이니까 다 넘기셔가지고 한쪽 0 만들어 놓고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는 거예요. 요게 빼면 이제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요. 직방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Y 빼기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직방이 나오겠고 얘가 어디 지나간대? 2,1을 지나간대. 그럼 이제 A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림으로 보자면 얘가 요 상황인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요 상황인데 얘가 지금 2,1을 지난다는 거지. 두 번의 교점을 지난다는 것이. 그림으로 항상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빼기 3 빼기 5는 0이니까 마이너스 2a는 8이 되겠고 a는 뭐가 나온다? 4가 나옵니다. 자, 됐죠?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빼라! 그럼 나온다. 우리가 방금 배웠다. 개념이 왜 이렇게 되는지. 두 번째. 얘는 진짜 잘 안 나와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죠?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도 일반형으로 놓고 한쪽에다 K배 때려요. K배 때려서 조금 더 계산 간단한 데다 K배 때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계산 간단하게 일단 나의 놀라운 발버둥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어떻게든 계산을 간단하게 하겠다는 나의 놀라운 발버둥. 그래서 K를 여기다가 지을 거에다가 계산 되게 싫어해요. 선생님이 귀찮은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한 점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 한 점을 뭐로 뒀다? 1,2. 자, 1,2 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도 넣어야 돼요. 어떻게 빼먹으면 큰일 나요. 모든 x, y에 다 똑같이 대입하셔야 됩니다. 앞에만 넣고 뒤에는 또 안 넣는다든지 그러면 정말 곤란해져요.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5 더하기 2 빼기 6이 되겠고요. 여기 k가 되겠고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 여기 쭉 계산해 보면요. 5하고 1, 6이죠. 없어지겠고. 6. 1 없어지겠고요. 2k. 0. 그럼 k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마3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게 바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1,1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마3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띡띡 했다는 얘기는 벌써 6시가 됐다, 1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벌써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y 빼기 6은 0이 되겠고요. 마이로 다 나눌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마이로 나누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마이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답이에요. 자, 일반형으로 그냥 쓸게요. 왜냐면 해설이 일반형 돼 있어요. 표준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겠고요. 저녁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